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은 선거구 수는 변동이 없지만 일부 지역구는 경계가 조정되면서 여야의 셈법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북강서 갑을 2개 지역구는 북구 2곳과 강서구 단독 선거구 3개로 나눠집니다. 민주당은 북구 을에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먼저 공천했습니다.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공고와 상고라는 명칭을 떼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획정안에 부산의 선거구 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일부 지역구는 합쳐지거나 나눠지면서 여야의 총선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부산의 국회의석은 18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는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먼저 남구 갑과 을이 하나로 합병됐습니다. 북강서갑과 을은 북구 갑과 을 그리고 강서구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에 북구 만덕일동은 북강서갑에서 북구 을로 포함됐습니다. 또 사을에 있던 신평 이동이 사갑으로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남구 선거구엔 민주당 박재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의 현역 맞대결이 성사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구갑의 공천을 받은 민주당 박재범 후보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후보직은 사퇴하지만 저 박재범은 남구의 대표 일꾼 박지호 후보와 함께 남구의 거리에 계속 서 있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여야 경선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조짐입니다. 민주당은 사상구와 중구 영도구, 해운대 을에서, 국민의힘은 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구동구와 이번에 조정된 북구을 선거구 공천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여야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신인 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북구 강서구 선거구는 더욱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주요 정당은 우선 신설된 북구 을 후보 찾기에 분주한데요. 민주당에선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강서 갑을이 북구는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분리되고 강서구는 단독 선거구로 독립됐습니다.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치열한 여야 경쟁이 이어져온 선거구인 만큼 양당은 일찌감치 공천을 마쳤지만 신설된 북구 을 선거구가 관건입니다. 북강서 갑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된 전재수 의원과 부산 진구 갑에서 지역구를 옮겨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그대로 북구 갑에서 대결합니다. 여기에 박민식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배기석 예비후보가 개혁신당으로 북구 갑에 출마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된 직후 전재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구 선거구가 나눠지면서 갑 지역이던 만덕 일동이 을 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전 의원이 총선에 출마한 지난 18대부터 낙선한 2차례, 당선된 2차례 모두 만덕 일동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왔습니다. 화명동과 만덕 일동은 걸어서도 차로도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곳인데 두 동이 한 선거구가 됐다며 서병수 의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강서 을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온 민주당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서구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현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북구 화명동과 금곡동에서 많은 표를 얻어온 만큼
북구 을 이동이 거론되기도 했고 명지 신도시 등 비교적 젊은 표가 많은 강서구가 김 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 의원은 고향인 강서구 출마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설된 북구 을에 민주당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지난 2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의 북구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서울 강서 을 공천이 확정되면서 북구 을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부산에 있는 누구나 공천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녹색정의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1차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산에는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중구 영도구 선거구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김영진 후보는 올해 61세로 제8회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의 김비호, 박영미 후보 중 경선 승자와 그리고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궁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항공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항공고를 시작으로 항만물류와 K-팝 고등학교 등이 차례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공고와 상고라는 명칭을 떼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전면 개편의 첫걸음으로 부산 항공고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옛 서부산 공고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부산 항공고는 가덕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지역 정주에 기반을 둔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우수한 기능 인력으로서 능력을 키우고 각 항공사와 지역의 항공업체에 취업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키우는 인재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부산 항공고는 항공정비과와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올해 신입생은 6학급으로 96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공 관련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준 학교가 부산 항공고등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도 나온다 사실 들어서 그쪽에서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해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산학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항공정비사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부산항공고등학교 기술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 고등학교 선취업 후 진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취업을 할 수 있다면 부산에 인재가 정조해야 됩니다.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항공고를 시작으로 2028년 K-팝과 원자력, 2030년엔 항만물류고등학교 등을 잇따라 개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신규 159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오는 6월 22일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시설관리 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 11월 2일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선발됩니다. 한편 올해는 고졸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계고 우수 인재 추천제도 시행됩니다. 이들을 뽑는 시험은 오는 8월 31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커피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육성 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모두 16개 회사를 모집합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부산 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는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민족의 성지인 천안 독립기념관에선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독립을 호소한 문건 등 외교적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자료 12점을 공개했습니다. 실물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한국 독립 결의문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가혹한 침해 등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압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연맹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자료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었던 독립운동사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역사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3.1 독립선언 전후로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료 12점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학계에는 소개된 적이 있지만 실물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2차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와 파리 평화회의 등과 관련된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그동안 수집했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중에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국제회의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지난 2019년 미국에 있는 대한인국민의 총회관으로부터 대여받은 6,700여 점 중 일부로 미국의 한인박물관이 지어질 때까지 독립기념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농가들 많이 어렵죠. 쌀 소비는 주는 반면 생산 단가는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평택에서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제과업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안의 제과점. 공장에서 가져온 반제품 빵을 오븐에 넣습니다. 175도에서 5분 남짓 구워내면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빵. 모닝빵, 쉬폰, 카스테라 등 종류도 다양한 빵을 포장지에 담아 매대에 진열합니다. 특이한 것은 밀가루로 만든 연읍빵과 달리 평택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밀가루를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로 만든 빵 먹으면은 뭐 소화도 되고 빵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주 즐길 것 같아요. 밀가루만 먹던 빵만 먹다가 이렇게 쌀로 만든 빵을 보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좀 맛있게 생기기도 하고 뭔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해당 마트 전국 50여 개 지점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평택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와 마트, 제과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평택쌀을 이용한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해 마트에서 팔기로 한 겁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어려워진 농가를 살리고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유통업체의 역할은 우리가 아주 좋은 원재료로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많이 파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료를 사용하고 또 지역을 살리고 이런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업이 분명 사회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 1993년 소비량 110.2kg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교에 도입하려는 돌봄교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는 방향만 있을 뿐 인력과 공간, 안전망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이 아니라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월부터 특수학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원하는 학생 모두 돌봄교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학년 구분 없이 5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실 만들기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매년 학급이 증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는 유휴교실이라도 그래도 있어서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특수학교는 다시 매년 특별실을 허물어서 일반 교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에서 사실 돌봄교실을 또 어디에다 마련해야 될지 학교로서는 사실은 난감한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돌봄교실에는 돌봄 전담사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배치됩니다. 2반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자 2명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내용은 늘봄과 다름없지만 행정적 지원은 빠진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은 사실 이게 늘봄인데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늘봄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도 학교에서 구하라. 자원봉사자도 학교에서 구하라. 자원봉사자가 일단 운영을 하다가 그만둬도 저희가 알아서 또 구해야 되고 자원봉사자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학교로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도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용시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적 돌봄을 위해서는 한 교실당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외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것은 공적 돌봄을 포기한 행태라는 겁니다.
돌봄 전담사 자체가 한 교실당 2명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후 수업만 되어도 사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오후 수업을 힘들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6시, 7시까지 남아 있을 때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문제 행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화장실에 가더라도 사실 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돌봄 전담사가 한 명이 화장실을 데려간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문을 잠궈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돌봄이 아닌 거죠. 사실 수용시설밖에 안 되는 거고. 시교육청은 결국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새 학기로 예정돼 있던 전면 도입 시기도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대는 30년 가까이 운항하면서 노후로 인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1호기와 같은 기종의 다목적 헬기 2호기를 새로 취향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새로 도입한 중형급 다목적 헬기 2호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AW139로 1호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헬기 가격만 230억 원. 이 헬기는 최대 14명이 탑승해 3시간 동안 74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헬기는 1,800리터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를 탈착할 수 있어 산불 등 대응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 2호기에는 없던 헬기 부양 장치와 충돌 경보 장치도 갖췄습니다. 때문에 해상 비행이나 계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항법 장치와 야간 투시경, 서치라이트 등을 갖춰 야간 인명 구조 활동 등에도 용이합니다. 새로 도입된 신형 AW139 소방 헬기는 이미 저희 18년 도입한 부산 1호기와 동일 기종으로서 지난 5년간 무사고 운항을 하고 있는 검증된 헬기입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빠른 정비의 장점을 이용해 산악구조와 구급 환자 이송, 그리고 대형 화재 및 건물 화재 진화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기존 2호기를 매각할 방침입니다. 이 헬기는 27년간 3,100여 회 출동해 600여 명을 구조하고 한 해 평균 115건의 소방활동에 투입됐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각종 위급 상황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가까운 지역에 소방 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 출동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는 지난달 26일 북구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청년이 넘나들고 함께 성장하는 북구를 비전으로 소통, 창업 일자리, 돌봄, 문화 등 4개 분야 44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특허 교육과 상품권 등록 지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청년 아트 스테이션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